소속했던 직원이었던 박지영 씨. 결국 첫 번째 사망 확인이 된 네. 피해자가 됐습니다만 끝까지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승객들이 이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내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녀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게 3층 식당, 그러니까 매점이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당시 학생들이 한 20여 명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체가 이렇게 60도가량 급격하게 기우니까 이 그릇도 깨지고 의자들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학생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손을 잡고 괜찮아 웃으면서 우리 모두 구조가 될 거야 라고 위로를 하는 한편 학생들한테 당시에는 매점이었기 때문에 식당이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기울어진 그곳을 선실을 다니면서 구명조끼를 일일이 구해서 학생들한테 입혀주는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했는데 결국은 그녀는 싸늘한 시신으로 오늘 12시경에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배가 뒤집혀 있거든요. 글씨를 보면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위아래가 뒤집힌 그야말로 한 160도는 뒤집힌 상황인데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밖에서 볼 땐 이렇지만 내부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네, 테이블도 뒤집어지고요. 학생들이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당시 박지영 씨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급격하게 경사가 지니까 구명조끼를 입혀준 학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려라 라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지만요. 네, 생존자들의 말에 따르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한 20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굉장히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많이 차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 정도 기울어져 있을 때에는 저 배 안에는 바닷물이 거의 들어차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하나씩 입혀주고 결국 구조를 받은 그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 거잖아요. 예, 생명선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보다는 생명줄인 이 구명조끼를 선실을 곳곳을 다니면서 구해다가 학생들에게 입혀주고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얘기까지 한 다음에 결국 본인 스스로는 구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박지영 씨 사실은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건 이런 작은 영웅들이 모였을 때 가능한 건데요. 자, 하나둘씩 전해지는 생존자, 특히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박지영 씨의 영웅적인 희생. 그야말로 영웅적인 희생이란 말 말고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안타깝지만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청해진 해운사인가요? 이 세월호를 소유한 곳이. 해운사에서는 오늘 오후에 의견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어떤가요? 지금 해운사에서는 오락가락 하는 게 그 해경 쪽에서는 정확히 탑승 인원이 459명이라고 현재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해운사에서는 지금 또 아니다, 462명이다. 이렇게 3명 차이가 나는 이런 사실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 탑승자 숫자도요. 우리 정부는 459명, 해운사인 청해진은 462명. 이 3명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정확히 이제 해운사 말로는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기타 인원들이 중복 집계되면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해경 측에서는 이제 이거를 뭐 수정해서 발표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사실 오전부터 계속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집계는 아직 어떤 게 맞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 2시, 3시 현재 이곳 사고 해역의 유속은 시속 8km였습니다. 이 바닷물이 흘러갈 때 모든 걸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8km라면 시속 8km라면 빠르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 한 달 중에 가장 하필이면 불행하게도 한 달 중에 가장 조류가 빠른 시기라고 이렇게 인근 이제 어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거기서 조업하시는 어민들도 조업하기를 약간 꺼린다는 그런 시기라서 지금 앞에 시정도 좋지 않고 조류도 지금 빠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지금 이곳이 굉장히 암초도 많고 항도가 굉장히 험한 지역인데 선장 분은 현재 휴가 중이라고 그러시죠? 아, 잠깐만요. 이 세월호의 선장 원래 담당 선장은 휴가 중이고 그러니까 대리운전과 같은 교대 선장이 이 배 운항을 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시거든요. 청해진 해운이 이 배 두 척으로 인천에서 제주까지 운항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2번 왕복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왕복을 하고요. 선장이 2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를 운항한 분은 그 두 사람의
정식 선장이 휴가를 갈 때마다 대신 투입이 되는 대리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해운사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이게 대리 선장이 맞냐? 근데 해운사 입장에서는 대리 선장이라 할 수는 없고 네. 교대 선장이라고 말해달라. 이 사람도 원래 운행을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 휴가를 가서 교대를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오후 5시 좀 지난 시점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자, 저희 기자가 지금 그곳에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또 앞으로 현재 상황, 앞으로의 구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방금 전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주재한 긴급 브리핑이 끝났는데요. 이 구조자 수는 정부가 착오가 있었다며 대폭 수정했던 164명에서 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1명이 더 늘어 현재까지 사망자는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93명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대형 참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해경과 해군을 동원해 활발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조류가 빠르고 바닷속에 흐려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탑승객은 459명인데요. 이 선주 측이 말하는 탑승객 3명 정도가 더 있어 아직 정확한 탑승객 수에는 혼선이 있습니다. 현재 수학여행을 떠난 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325명으로 사고 선박에 가장 많이 탑승했는데요. 하지만 구조된 학생은 현재까지 78명으로 구조되지 않은 학생들은 2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사고 접수 시간인 오전 9시에서 10시간이나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3명으로 선사 직원인 박지영 씨와 안산 단원고 2학년 정창훈 학생, 그리고 신원 확인 중인 남학생입니다. 구조됐지만 다친 사람들은 55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5시 반쯤 이곳 대책본부를 방문해 한 명의 생존자라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을 인양하기 위해서는 특수 구조 장비 3대가 투입되는데 이 크레인 자체가 이동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최종적으로는 내일 모레 빠르면 아침 6시에나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293명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더 이상 바다 위에 떠있는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군과 경찰이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색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장관이 브리핑도 했고 김민지 기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역시 상황은 생각만큼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